안녕하세요. 2026년 김현정 수학학원 여름학기 및 2학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A1반, B1반, B2반 맡고 있는 고등부 강사 이재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선 수업 시간표 먼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강반과 정규반, 그리고 저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강 수업 시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수금의 대수, 화목의 확통, 이렇게 두 수업을 오전에 제가 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4시 15분까지 시간은 동일합니다. 6시간 15분.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상당히 긴데, 우선 10시부터 1시까지가 수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부터 1시 반까지가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45분 동안 아이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2시 15분부터 4시 15분까지가 개별 클리닉 수업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 클리닉 수업 시간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는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오답 문제도 제가 칠판으로 풀어줍니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요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이렇게 풀어주는데,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수2 수업을 듣죠. 그러면 공수2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니까요. 또한 제가 4시 15분부터 5시 반까지의 시간도 남아있잖아요. 이때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밥을 먹고 왔는데 더 그냥 수업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때 쭉 저는 이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수금의 대수를 들으면서 또 월금의 수업을 듣는 경우는 10to 10, 10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거죠. 길게, 아주 길게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도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옳은 질문 받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월수금에 대해서 특강을 듣지만 화목의 수업을 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월화수목금 다 오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이 방학 동안 아이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는. 그래서 이때 대수 또는 확통을 꼭 들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화목에도 월수금에도 다 와서 쭉 수업을 듣고 4시 15분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더 하고 더 남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가서 모든 문제 질문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조 교수님도 상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에 공백이 없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학기 스케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표는 아까 여름학기 수업 시간표랑 동일합니다. 이제 5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 정규 수업 시간인데요. 1학기 때 저희 학원 와봤던 학생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5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는 수업 시간이고, 9시 25분부터 10시 1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의 첫날인 월, 화, 수는 내신 모의고사를 봅니다. 목, 금, 토는 주말 테스트를 보죠. 특강도 동일합니다. 첫날에 내신 모의고사가 아니라 일일 테스트를 보는 점 말고는 차이점이 없는데요. 이 주말 테스트 같은 경우는 교재 완성도를 점검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테스트로 다시 풀면서 이게 잘 따라하고 있는지, 수업 잘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 직접 첨삭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제가 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의 첫날에 보는 내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대치동에 있는 이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이들 시험 보게 하고 있습니다. OMR 카드 작성까지 해서 45분의 시간 동안 진행되는 테스트고요. 이 45분이 왜 45분이냐? 50분이 실제 시험 시간인데 서술형 듣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빠듯하게 시험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45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월급반에 A반 그리고 화목 스토 다 고1을 맡고 있죠. 그래서 고1 학생들 주말에도 보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도 수업 이후에도 보강하고 수업 전에도 일찍 불러서 이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중간중간 와서 모르는 문제 또 계속 질문 받아주고 쉬는 시간대마다 조교쌤도 선재 계시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계속 저는 출근하고 있었죠. 일요일도 계속 아이들 보강하고 있고 거의 1학기 동안 일요일에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주 7일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강 시간이 많다는 것도 저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수업이 5시 반이라고 해서 꼭 5시 반에 안 오셔도 된다. 더 일찍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해도 되고 3시 이전부터 저는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저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학생들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저랑 나눈 카톡 내용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듣고 후기 같은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원남고처럼 또는 학교별 부교재,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이죠. 중동부는 올림푸스 고난도, 인과학요고, 정신요고, 한대 부분은 올림푸스 유형, 중대 부분은 올림푸스 기출, 그리고 또 프린트로 주는 학교들도 정말 많습니다. 경기여고, 개포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그 변형 문제, 학교들마다의 그런 문제들을 직접 변형을 해서 프린트로 또 많이 나눠주고 어떤 문제가 시험에서 나올 건지,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건지를 좀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 학원은 환서식 수업 학원이고요. 환서를 해서 개념도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문제풀이도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마 시험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아이들 좀 개별적으로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면 학교별 부교재를 하기 전에 실력을 좀 많이 쌓아놔야겠죠? 이 시중 문제집, 고쟁이 등 문제집을 좀 잘 끝내놓고 그리고 저희 학원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인데요. 이 상당한 난이도의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잘 풀어야겠죠. 변형 문제들 부분들로 실력을 좀 쌓아놓고 그리고 개인별 오답도 꼼꼼하게 하면서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좀 더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는 그 아이들 그냥 저의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일반 정석적인 그런 방법도 당연히 잘 알려주고 저도 그 부분 정말 강조하지만 정석적인 방법 외에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다. 제가 이제 3초 풀이법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거 3초 만에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그냥 야매로 푸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이 수학적 원리가 다 숨어져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증명까지도 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을 이제 50분 근데 OMR 카드 제하면 45분이죠. 뭐 그 시간에 이제 22문제, 3문제를 푼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력 난이도의 문제들, 교육청 문제들 보면은 시간 투자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번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데 경우의 수 부분 뭐 이렇게 경우 놔두다가 생각하다가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해서 뒤에 한 페이지 못 풀었다 이런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결국 내신에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쇼컷 빠르게 풀고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정말 많이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해야 되는 거 우선 첫 번째로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실제 시험 시간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그런 풀이 방법들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인정해주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저를 가장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또 이런 풀이법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 선생님은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제가 정말 그런 수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혼자 맨날 대학 수학을 푸는 게 취미일 정도로 그 수학 자체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맨날 연구하고 또 매 학기마다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공식들을 그래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등비 수열에 대한 일반화된 공식 이런 거 알려주고 있고, 또한 제가 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과학부 학생들도 대학 수학을 배우는데 그 과학부 학생들을 여러 명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부반에서 수업을 해놓은 경험까지도 대학 수학을 이제 가르쳐 본 경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다양한 풀이 방법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적 관리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저는 이제 개인별로 오답 프린트를 다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틀린 문제 당연히 다시 한번 또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직접 다 이렇게 워드 파일로,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집에 고쟁이에 있는 이거 오답 프린트고요. 이거는 내신 모의고사 저희가 실시하잖아요. 그 실시하는 동안 쌓인 오답들 오답 프린트로 계속 내주고 숙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모의고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가 3초 풀이 이렇게 빠른 풀이법까지 잘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이 사실 아이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데요. 뭐 수업을 듣고 나면은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뭐 다 까먹습니다. 뭐 기억을 아예 삭제시켜주는 수준까지 많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면 이제 정리를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모든 과정에 예를 들어서 대수를 들으면 대수, 등차수열, 등비수열 모든 부분 다 이 풀이법 그리고 빠른 풀이법도 그렇고 개념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문제 풀 때마다 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걸 또 봤을 때 우리가 복습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가질 수 있게끔 저희 판서의 일부분을 지금 지운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채워요. 채우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문제 풀 때마다도 확인할 수 있고 자주 보면서 이제 익힐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식만 단순히 적어놓은 건 절대 아닙니다. 수학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공식 외우는 거 정말 중요한데 원리까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공식을 진짜 외우는 겁니다. 단순히 저도 어떤 한 공식을 봤을 때 이 공식을 원리 없이 외우는 적은 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 원리를 잘 파고들다 보면은 공식을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외워지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보면은 이 증명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증명 부분까지도 언제든지 딱 꺼내서 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 빠른 풀이법에 대한 증명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2026년 여름학기 그리고 2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1등급 맞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가 완벽한 학생들이어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100에서 120문제,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는 80문제에서 100문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A반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다 풀어오는 학생들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상태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1등급을 맞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대치동에서 1등급을 맞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 그게 돼야 되냐면 유형분류라는 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1등급을 맞으려면 유형분류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즉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게 숙소 문제예요. 그럼 이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본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대치동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 해내려면은 일단은 수업 시간 내에 주어진 숙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본적으로 숙제를 다 하면서
제가 학기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 3주 전 정도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주는 그런 개별 프린트, 학교마다 이 프린트들의 변형 문제들 엄청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꼼꼼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쉽게 풀면서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없는데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까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1등급이 맞는 거고,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시험을 딱 봤을 때 바로바로 술술 풀어 나갈 수 있어야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좋아야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등급을 맞으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형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유형 분류를 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조금 더 머리가 좋고 빠른 아이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머리가 빠르든 빠르지 않든 일단 그 양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양을 채워서 어떤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공통수학 2로 치면 공통수학 2 원방에서 뭐 도형 이동까지 뭐 안 풀어본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풀어봤던 문제여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머리가 좀 빠른 애들은 그걸 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해야 되는 양은, 절대적인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안 했을 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계속 80문제, 100문제씩 숙제를 내줘도 계속 해온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뭐 20, 3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학생들 중에 반드시 몇 명 있습니다. 일단 그런 아이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을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숙제를 다 잘해오면서, 그리고 보강 또한 자주 나옵니다. 보강에 와서 이제 몰랐던 문제들, 그리고 오답을 못했던 문제들 모두 질문하면서 꼼꼼하게 싹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 학생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보강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토요일날 10to 10 다 다른 학원, 영어, 국어 가야 돼서 보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일요일 당연히 나와가지고 아이들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7일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학기에 거의 계속 그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또한 스터디 카페, 밤 10시 이후에도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계속 모르는 거 질문 받아줍니다. 학생이 단 한 명만 간다 하더라도 그 친구 데리고 가요. 가서 새벽 1시, 2시 넘어서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애들 24시간 카페를 데려가서 아이들 커피 먹이면서, 커피 안 먹는 친구도 있지만 음료, 빵 먹으면서 이제 또 새벽까지 같이 문제를 풀기도 해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풀고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하겠다고 원한다면 저는 흔쾌히 너무 좋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요. 저는 또한 보강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단순히 그냥 앉혀놓고 문제 풀리고 그런 식의 보강은 절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모르는 것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런 환경에서 보강을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먼저 질문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모르는 거 있어? 이 부분 잘 돼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주시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딱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손이 멈춰있는 학생들은 사실 잘 못 풀고 있는 거고 막힌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다 피드백을 주고 다시 알려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풀게끔 시키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장점은 빠른 풀이법 알려주는 거 외에도 보강을 담당 강사가 사실 대치동에서 이만큼 보강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있을까? 강사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강사가 아이들 계속 나와가지고 봐주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계속 받아주니까 그게 저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저는 풀려야 할 문제만 풀립니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만 풀리고 이제 그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 1등 목표라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취급 안 하고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이런 문제들 위주로 꼼꼼하게 못 푸는 문제가 없게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로 준비를 해서 변형 프린트도 잘 만들어주고요. 학생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다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풀리면서 또 한 줄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지만 한 줄로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려줍니다. 저는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와 줄 수만 있다면 1등을 맞추는 거 자신 있습니다. 다만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 숙제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보면은 1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 대부분 그 양을 못 따라가서 유형 분류가 결국 안 돼서 못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학기 중에 정말 많이 바쁘죠. 그래서 숙제를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 수행평가가 정말 많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수행평가 당연히 만점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핑계로 못해온 학생들이 있는 반면 수행평가가 똑같이 있음에도 항상 숙제를 그렇게 100문제 이상씩 다 풀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풀면서 또 뭐 달래요. 어려운 난이도 교육청 문제들, 변형 문제들 또 풀립니다. 그런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문제 푸는 양이 되어야지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대부분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해서 못 맞추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냥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재미있는 학문이고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면서 옆에서 함께 달려가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